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셨나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나중에 뽑아줄게 하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일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가고 싶었던 그야말로 꿈의 직장에 딱 최종 합격한 겁니다. 이제 출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격을 취소하겠대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법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채용 내정이라는 법률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걸 그냥 단순한 약속으로 보지 않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엄연한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대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볼 겁니다. 먼저 IMF 시절에 있었던 해고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떨 땐 또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는지, 심지어 박사 논문 표절 사건까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나의 권리와 책임은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를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가시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회사가 합격 통보를 취소하는 거 있죠? 그거 법적으로는 그냥 해고랑 똑같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해고입니다. 이 엄청난 원칙을 기억하면서 실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온 나라가 힘들었던 IMF 외환 위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H반도체라는 큰 회사와 그 회사에 막 합격해서 부푼 꿈에 잠겨 있던 신입사원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97년 10월, 지원자들은 그토록 바라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불과 2달 뒤, IMF 사태가 터지면서 예정됐던 신입사원 교육이 미뤄집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6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채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2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결국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안을 선택했던 사람들마저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1999년 6월 30일 공식적으로 채용이 취소되고 맙니다.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선택지라는 게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혹했죠. 첫 번째는 위로금 200만 원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대신 앞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 1년만 더 기다려봐라. 근데 그때 가서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취소되는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송은 안 된다. 이거였어요. 뭘 고르든 사실상 희망을 버려야 하는 정말 잔인한 선택지였던 거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람들은요,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이안을 선택했던 분들이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기다린 거죠. 심지어 나중에 혹시 채용이 취소되더라도 소송하지 않겠다. 이걸 법적으로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대법원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엄청난 판결을 내립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인용문이 그 핵심인데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좋다. 채용 취소에 대해 소송 안 하기로 약속한 건 알겠다. 근데 그 약속이 당신들이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월급까지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고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직원 신분이었으니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원래 입사하기로 했던 날부터 최종 취소 통보를 받은 날까지 그 기다렸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금액이 월 평균 약 129만 원이었어요. 실제로 일을 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들이 우리 직원이었음을 돈으로 인정한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회사는 무조건 합격 통보를 취소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법원이 이 정도면 취소할 만했다라고 인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채용 취소는 해고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 즉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라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조건이 정말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요,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 정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일 정도로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해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누구를 내보낼지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 정말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4가지 정말 쉽지 않겠죠? 실제로 있었던 현대산업 사건에서는요, 법원이 이 회사는 이 까다로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지켰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루어진 채용 취소, 즉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법이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고 균형 잡힌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회사의 사정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봤잖아요. 이번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문제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합격한 바로 그 사람, 근로자에게 있었던 경우입니다. 바로 박사 논문 표절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하면 자신이 쓴 글을 자기가 베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썼던 석사 논문 내용을 새로 쓰는 박사 논문에다가 출처 표시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내 글 내가 쓰는데 뭐 어때? 싶지만 이건 연구 실적을 뻥튀기 하는 아주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박사 논문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기 지도 교수님 책 내용을 그냥 가져다 쓴 건 물론이고 일본 저자들 자료도 출처 없이 막 썼어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자기 석사 논문 내용을 무려 170군데 이상이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냥 참고 문헌 수준이 아니라 핵심적인 분석 내용이랑 도표까지 전부 다요.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이 인용문이 법원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연구기관이 연구원을 뽑을 때 보는 박사 논문이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이 이만큼 안다는 지식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연구자가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보는 하나의 척도라는 거죠. 그런데 표절은 바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깨버린 행위였던 겁니다. 결론은 당연했겠죠. 법원은 연구소의 채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정직함을 근로자 스스로가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이라는 건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묻는 양방향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의 아주 다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IMF 시절의 해고, 정당했던 해고, 그리고 근로자 잘못으로 인한 취소까지. 그럼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H반도체 사건, 경제위기라는 이유만으로는 채용 취소가 부당했고 기다리게 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IMF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두 번째 현대산업사건은 어땠죠? 아주 까다로운 4가지 법적 요건을 다 지켰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소 사건은 문제의 원인이 회사 밖, 즉 근로자의 논문 표절에 있었기 때문에 채용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근로자 입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출근 전이라도 여러분은 법적으로 그 회사 직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둘째,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채용 취소는 곧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정직과 성실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채용 통보는 그냥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이 모두 담겨 있는 그 계약, 여러분의 계약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한 번쯤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